부동산 오아시스 TV 일명 보호TV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호TV 초대 MC 마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눔 부자님 오늘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은요 부동산 오아시스라는 곳인데요. 부동산 오아시스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물론 카페 회원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3년 전에 투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지는 한 10몇 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하면서, 대구 투자자들이 강의를 들으러 서울과 부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 대구에 초대하면서 강의를 하나 두기 시작하면서 대구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다가 그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부동산 오아시스 카페를 열어서 각 지금 부동산 오아시스에서 강사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TV로, 보호TV까지 또 코너를 개설하셨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9월에 아기곰님 그리고 또 예. 이영삼 박사님까지 모셔보았는데요. 오늘 모실 분도 정말 기대 많이 했던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 모실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골목님이십니다. 골목님. 아니, 왜 그러세요? 네네네. 네,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네이버 카페 길목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 중이시죠. 예, 길목님 오늘 모셔보았는데요. 길목님은 정말 대한민국 상가 투자의 달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는 상가의 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길목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네이버 카페 길목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목입니다. 자꾸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가 골목이라고 애들 때는 또. 네. 발목이 아니고요. 네, 길목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서울 말투를 구사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강남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집은 이제 지방에 살고 있죠. 역시 아재 개그의 달인이십니다. 아유, 네네네. 근데 길목님,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닉네임이요. 길목마다 이렇게 돈이 보이는 그 길목이신가요, 혹시? 상가? 네, 코너를 할 때. 예전에, 부산에 계시는 어떤 회원분이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예, 제가 예전에, 남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데, 예, 투자를 해서 좀 성공해서 지금 월세를 잘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망하는 상가에 투자해서 세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 여자분이 붙여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98년부터 이제 상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오고, 처음에는 자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수년간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상가를 연구하면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예, 지금은 상가, 아파트, 토지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가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아파트로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 예, 저는 또 상가로 개인적으로 재미를 많이 봐서 지금 여기 이제 부동산 오아시스를 비롯한 여러 카페, 대학교, 기업체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대학교 강의를 많이 뛰셔가지고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길목 교수님. 부끄럽습니다. 네. 예, 길 사장님이라 부르는 것도 있고, 예, 하여튼, 농담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대학교 평생교육은, 진주라든지, 김해, 양산, 대구, 부산, 대학교 몇 군데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론 강의보다는 실전이 묻어나는 강의. 전국을 10여 년 동안, 전국을, 수천 군데의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국 안 돌아다닌 데가 더 없다고 그러가요. 제주도부터 해서. 그러세요. 진짜 두 발로 서울까지. 이렇게. 8월 달에도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왔죠. 그렇구나. 요즘 제주도는 어때요? 제주도는, 일단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인들이 상권을 좀 많이 띄워놨었는데 중국인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비싼데 그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은 중국인이 바글바글 했기 때문에 식당의 물가는 비싸죠. 근데 식당에 이제 손님은 뚝 떨어진 좀 그런 상황이고 상가는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 여전히 건축 붐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건물들은 뭐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더라도 건축 붐은 상당히 아직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네, 길목님 사실 오늘 이곳 부동산 오아시스에서도 저녁에 사실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정말 많은데요. 현재 뭐 길목님과 함께하는 돈이 되는 상가 찾기라는 주제로 5주간 사실 강의를 하셨는데 앞에 4주간은 이론 강의를 하셨고 오늘은 아마 저녁에 부동산 현장 임장이죠? 예, 현장 임장. 아마 오늘 어디 갑니까? 대구에서 강의를 하는 만큼 신서혁신도시. 예, 아무래도 대구에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대구에도 상권이 많죠. 예를 들어 뭐 동성로, 이시아폴리스, 금호지구, 테크노폴리스, 세천지구도 있고 또 새로 만드는 신도시를 비롯해서 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선 동대구역 상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신세역 신도시가 또 배울 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곳이 또 신서혁신도시인데 조금 있다가 사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더 많다 하세요. 그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가 정말 돈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주제는 그 길목님과 함께하는 상가 비밀 노트이죠. 최근에 사실 뭐 부동산 파리 대책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 구호 대책까지 나와서 부동산 경기가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주춤하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좀 전반적인 부동산 장세가 좀 어떤가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렇게 해서 그 대책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토지나 상가 쪽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토지나 상가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을 규제를 하는데 상가 쪽도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임대사업자 대출 각종 규제를 통해서 상가시장도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게 되면 일단 아파트에 비해서 금액이 큽니다. 상가가. 물론 뭐 소액으로 경매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일반 아파트 상가 저렴한 거 대출 많이 끼고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 대출 규제, 임대사업자 규제를 통하면 풍선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금리가 상승하고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쪽만 좋지 사실 경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쏟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방금 얘기한 이런 좀 악재들 닥치면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우리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오아시스 부동산 오아시스와 함께 상의를 하시면서 경매든지 금매든지 공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가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책으로 인해서 제일 규제받는 게 이제 대출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상가하고 토지 투자를 조금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를 계속 하니까 그 풍선 효과로 상가와 토지 쪽으로 움직이는데 과거보다도 똑같이 규제에 의해서 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상가든 땅이든 아파트든 요즘은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는 오히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어쨌든 간에 뭐 바로 투자는 아니더라도 항상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오늘 또 상가 전문가이신 만큼 상가 기초와 또 실전 투자 사례까지 낱낱이 알아볼 것인데요. 길목님,
혹시 요즘에 꼬마 빌딩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꼬마 빌딩이라는 게 도대체 가격은 얼마 정도가 꼬마 빌딩이며 꼬마 빌딩 좀 투자해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 그래도 상가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꼬마 빌딩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히 수도권 쪽에, 서울 수도권 쪽에 꼬마 빌딩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억 이하? 50억 이하요? 네, 그래도 너무 많네요. 네. 옛날에는 꼬마 네. 빌딩 하면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예, 저도 뭐 네. 한 2, 30억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인플레가 있으니까 예, 50억이란 물론, 말에 예. 지역마다 틀리죠. 대구의 기준하고 그쵸. 우리 길목님처럼 서울에 계시는 분하고 강남에 계시는 예. 기본적으로는 네, 제가 안 그래도 뭐 이렇게 강남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다 보니,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 같은 데는 사실 10억 미만도 뭐 많죠. 꼬마 빌딩들이. 예, 조그마한 건물들. 근데 서울 쪽에는 뭐 10억, 20억에 살 게 없어요. 예, 잘 없다 보니 조금 그래도 한 40억대, 뭐 30억대 이런 건물 정도는 돼야 꼬마 빌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이 갈 데가 없다 보니 예, 자산가분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네. 꼬마 빌딩으로 예,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50억짜리를 매입하면은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보통 대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심지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60% 정도 상관을 보시면 되고요. 예, 좀 시골 같은 데는 조금 작겠죠. 예, 작고 그리고 주거래 은행이 있거나 예, 좀 은행 실적, 예, 주거래 은행 실적 뭐 이런 게 뒷받침되어 준다면 조금 더 대출을 낼 수도 있고요. 우리 신규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0% 정도 대출을 받죠. 네네. 또 경매 같은 경우는 80% 이상. 네, 그렇게도 대출을 받고 있는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에서 60%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도 작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꼬마 빌딩 투자하실 때는 뭐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네네. 상황에 따라서 케바케 흔히 말하는 네네네네네.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도심과 또 시골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군요. 예, 주택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은 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과거에 이제 정말로 금리가 5% 7% 때도 다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금리라든가 정부에서 물론 규제가 나온다고 많이 나오겠지만 아직 투자 시장은 많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도 앞으로 이제 서울 규제를 많이 하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도 꽤 많거든요. 서울과 지방이 약간의 시기가 약간 상승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도 서울 시장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 상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6개월째 다시 1.25%로 사실 동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미금리는 원래 연내 사실 좀 한 번 정도 상향 가능성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도 내년 1, 4분기쯤에는 또 금리가 인상된다는 쪽에 많은 표를 또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에는 뭐 지금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 같고 과거에는 정말 뭐 3%대 이상에도 투자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기준금리가. 네네, 기준금리가.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뭐 부동산 파리 대책에서 주택에 대해서 많이 제한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지금 상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좀 기초로 돌아가서요. 상가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상권이란 건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상가는 우리 흔히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장사하는 예를 들어 뭐 식당, 커피숍, 편의점 이런 걸 다 상가를 하죠. 상권은 그런 상가들이 모여 있는 예를 들어 하나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범위 내에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범위 내에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상권이라 하는데 상권 같은 경우는 참 많습니다. 대학가 상권도 있고요. 원룸 상권, 오피스 상권, 유흥가 상권, 신도시 상권,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신도시 상권. 단독주택이 있다가 단독주택을 개조하면서 우리 서울의 연남동 있죠.
예, 제 말투와 비슷한 서울 연남동. 홍대 네. 근처. 네네, 홍대 입구 여기에. 뜨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도 많이 올랐고, 뭐, 경리단길이라든지, 예, 특히 용산 쪽에도 많이 뜨고 있죠. 호암동, 해방 쪽 이런데. 그래서, 다양한 상권들이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은, 예를 들어, 대학가 상권이다. 네. 근데 대학가 상권은, 예를 들어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주민도 나오고, 대학생들도 나와서 정말 좋은 상권을 이루는데, 만약에 대학교만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참 부동산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감소한다면, 특히 강원도나 아니면은 호남 쪽에 조금 인구가 작은 지역의 대학들 학생 수가 감소하거나 이러면 참 걱정이 크겠죠. 그래서 학교 앞에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대학, 그런 상권을 한번 학생 수와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기 신도시, 대표적인 게 일산, 분당, 그 다음에 평촌, 중동, 삼본 이런 데가 있죠. 신도시가 있고, 나머지 요즘 조성하는 2기 신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도시마다 가보면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신도시 상가를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신도시 상가. 예. 네.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 보면 신서역 신도시나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테크노폴리스는 상당히 좀 비싼 편입니다. 비싼 편이고. 방송 중에. 네. 워낙 인기인이니까. 이해를 해야죠. 법무사님한테 전화 왔네요. 그래서, 물론, 금호지구나, 뭐, 신서역 신도시가 저렴하게 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 테크노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저녁에 저희가 요 오아시스 카페 주최로 수강생분들 모시고 신서역 신도시도 갈 거고 한데, 지방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은 기러기 아빠들이 내려와 있죠. 네네네. 그래서 가족들을 동반하고, 특히 그 교육 때문에 가족들을 동반하고 내려오지 않고 혼자 내려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썰렁하죠. 네, 주로 목요일 저녁에 회식을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주말에 사람이 없는 다 서울로 가죠. 네. 그런 현상 때문에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들이 조금 예상 외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또 신도시 얘기 잠깐 했고, 뭐 연남동 얘기도 잠깐 했는데, 뭐 상권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상권도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많은 곳 있죠. 그런 데는 배달 업종이 화랑을 보입니다. 주로 혼자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요. 편의점. 그렇죠. 편의점도 그렇고 뭐 치킨, 피자 이런 집들이 좀 배달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역세권도. 네네네. 지하철역이 없다가 이거는 제갈동님이 편집을 하시겠죠. 왜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약간 좀 까먹었어. 여과 없이. 알아서 편집을 하시겠지. 이걸 내면 편집 없습니다, 우리. 그대로 나갑니다. 진짜요? 제가 바비님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뭔가 다른 상권을 생각하다가 까먹었어요, 순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말 길몽님 정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미리 좀 예상하지 않은 질문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질문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왔는데, 즉석에서 사실 질문들을 길몽님께 드리고 있는데 정말 술술술술 할 말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다시 얘기를 이어가면 지하철이 없다가 지하철이 생기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원에 있는 모 경매학원 주최로 강의를 이제 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고 왔는데 임장을 갔었습니다. 판교도 갔었고 광교도 갔었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뭐 잠시 말씀드리면 판교는 성남에 있죠. 분당 현대백화점 있는 거기가 판교고요. 광교는 수원의 대표 신도시 광교. 거기를 임장을 갔었는데 판교의 아브뉴프랑이라는 들어보셨죠? 너무 핫하고 관심 많아요. 유명한 그 호반건설에서 한 이제 스트리트행 상가가 있죠. 그런데 현대백화점 생기고 나서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한 바퀴 둘러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요? 정말 지금도 네. 다시 분양을 하는데 엄청 많이 몰렸어요. 아비뉴 프랑이. 지금 예전에 분양된 거는 좀 조용하다 말씀이시죠? 네, 최근에 하는 건 그 시흥. 예, 시흥에 시흥이 하고 있는, 있고, 예전에 한 거는 광교와 판교에 있는데, 여기는 임대입니다. 임대상가인데, 현대백화점 안에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비뉴 프랑과 그 옆에 있는 라스트리트 이런 데는 사람이 너무 없고요. 또 광교에 가니까, 광교 신도시에도 대체적으로 장사가 안 됩니다. 거기도 아비뉴 프랑이 있고 그 옆에 월드스퀘어 그런 스트리팅 상가들이 있는데 경기도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3년 정도는 좀 고전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분당선이 작년에 개통이 됐죠. 네. 근데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네네.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나면 상인역도 그렇고 광교중앙역, 광교역도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네네. 근데 지하철과 상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착공을 한다. 그러면 착공할 때부터 개통될 때까지 몇 년 동안 많이 오르겠죠. 네. 특히 아파트와 토지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광교처럼 도청이 들어오지 않고 수요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판교나 강남으로 현대백화점에 있는 판교나 빨대 효과로.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예. 네. 역시 저랑 비슷한 서울 말투를 구사하고 계신. 아니 대구에 동대구도 이제 KTX 해가지고 그렇죠. 저 신세계백화점이 오픈했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KTX를 타고 많이 넘어올 것인가, 네. 아니면 뭐 빨대 효과로 오히려 서울 가서 KTX 타고 뭐 저 지방에서 올라올 거야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대구에도 이제 영대 있죠, 영대. 예. 영대까지 지하철 연장을 하면서 맞습니다. 네네네. 시지 쪽이 조금 조용해졌죠. 시지 쪽 오히려 조용하고 그쪽에서 놀고 그렇죠. 밤늦게라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넘어오면 되니까 네. 오히려 상권은 발달하고 원룸은 좀 장사가 덜 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지하철만 개통되면 모든 부동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지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 수강생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은데, 지하철이 개통되고 상권이 발달하는 지역도 있고요. 주변에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죠. 그런데 광교처럼 아직까지 도청이나 도교육청, 기타 관련 기관이 안 들어왔다. 수요가 일단 없겠죠. 현재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만 좋아지는 거예요. 교통만.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강남으로 빨려나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파트랑 토지랑 상가를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업 시간에 혁신도시 얘기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까운 지역은 뭐 신서혁신도시나 아니면 김천의 혁신도시도 있죠. 네, 김천 혁신도시. 예, 있고 각 지역마다 부산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진주라든지 원주 혁신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반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아파트랑 토지는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비싸게 많이 지어놔서 예, 지금 원주 혁신도시만 가보셔도 텅텅 비어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나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대구의 신서혁신도시도 많이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진주혁신도시도 가보시면은 분양가에 비해서 시세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일묵님 이야기는 항상 상가의 리스크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상가하면은 위험하구나. 아파트 사러 가자. 오히려. 그래 리스크를 많이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많이 강조해 줘야지 투자해서 신중히 하고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안 그래도 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물론 부동산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어떤 강사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어떤 강사분들은 중립, 어떤 강사분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상가 강사인데, 부정적인 얘기는 아닌데,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뭐, 다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을 다소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오르는 게 좋겠죠, 가격이. 그렇죠. 예, 오르는 게 좋은데, 근데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선 상가 투자로 실패하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해서 한평생 모아놓으신 재산을 상가투자 한 방으로 날리신 분도 주변에 좀 많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투자하자. 그렇죠. 수십 가지 관점에서 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서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지 제가 상가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만 듣고 나면 전부 아파트를 사러 가세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아파트 강사라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홍보 강사. 그렇죠, 그렇죠. 수업만 듣고 나면 전부 아파트 강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아까 얘기한 네이버 카페 길목부동산연구소에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트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예, 사람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담을 잘하세요. 정말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길목님이 편의점이나 이런 거 상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길목님은 사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8년 동안이나 이 편의점을 직접 운영을 해보시고 또 상가랑 또 프랜차이즈까지 공부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편의점 경험부터. 네. 편의점. 네. 편의점도 또 말씀을 드리고 뭐 기타 업종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8년 정도 개인 브랜드 합쳐서 8년 정도 운영을 해서 개인 마트, 개인 편의점, 브랜드 편의점 다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편의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담배입니다. 담배권. 담배 포락하죠? 네. 일명. 네, 담배포, 예, 담배권. 담배,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의점을 차리기 전에 담배 허가가 나오는지, 즉 담배권, 담배포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편의점을 오픈하셔야 되는데 저는 전국에서 연락을 받다 보니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편의점을 먼저 열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담배 허가를 내면 안 되겠느냐.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2% 정도 됩니다. 42%. 42% 거의 이상이 반절이네. 담배. 네.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는 담배권이 안 들어온 편의점은 개설 자체도 안 해주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담배 비중이 높죠.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담배를 사러 오면서 껌이나 커피를 사러 옵니다. 오히려 예, 담배를 사고 그쵸. 그 부수적인 것들을. 예, 근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껌이나 커피를 사러 오면서 담배를 사러 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담배가 메인이고요. 부수적인 게 껌이나 커피고, 그래서 담배와 관련된 매출이 한 50%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담배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PPT 화면을 보면서 하는 정식 강의가 아니라서 다 설명하긴 힘든데, 제가 대학교 강의를 들어갈 때는 담배 얘기만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담배에 대한 사례가 많아요. 첫 번째 담배 허가는 50m입니다. 50m. 네, 우리 보통 일반 허가라 하죠. 네. 일반 허가. 동서남북 최단 거리로 50m가 떨어지면 무조건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담배권 가진. 그렇죠. 네. 다른 담배 있는 네. 점포와 50m만 떨어지면. 그런데 이렇게 반경이 아니라는 거죠. 반경이 아니고 무조건 최단 거리. 최단 걸어서 거리. 최단 거리. 횡단보도가 있으면 직선거리가 아니고. 직선거리라는. 직선거리가 아니죠. 최단거리. 최단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맞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걸어서 거리를 재죠. 즉 횡단보도가 멀다면 가게 두 개가 붙어 있어도 횡단보도가 멀다면 저렇게 둘러서 거리를 재면 50m가 넘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골목길은 그게 안 되겠죠. 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거리를 재면 50m가 안 되면 허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배 허가는 구내 허가라고 있습니다. 구내 허가. 예,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약 605평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큰 건물에 들어오는 거죠. 주로 오피스텔 건물이 있는데. 구내 매점. 네. 6층 이상의 맞습니다. 구내 매점. 2,000평이 예. 되어야 되는. 네네. 그렇게 해서 50m가 떨어지지 않아도 건물이 크다면 허가는 나올 수 있는데. 수요가 또 많아지니까 가능하겠어요. 네. 근데 단 50m 떨어져서 허가 나는 일반 허가. 첫 번째 네, 말씀드린 일반 일반 허가는 법적으로 무조건 허가가 나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린 구내 허가는 허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즉 구청이나 시청의 재량에 따라 그 주변에 담배 가게가 많다면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담배 허가. 2009년 11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담배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실평수 30평 이상만 되면
허가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체를 다 죽인다는 여론 때문에 그쵸. 어. 큰 편의점만 꼭 담배권을 가지는 거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도 물론 가끔 허가가 납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허가가 좀 많이 안 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서 첫 번째 허가 일반 허가, 두 번째 허가 군의 허가 그 두 가지가 주로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30평이 넘더라도 허가가 안 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네, 예전에 비해서는 허가를 잘 안 내주는 편입니다. 안 내주는 편이다. 안 내주는 편이고 그리고 신축 상가와 기존 상가가 있습니다. 네. 예, 있고 기존 상가에 만약에 담배권이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서 기존 담배권이 사라진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편의점이 있는 가게에 네. 사업자만 바뀐다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만 바뀐다. 그러니까요. 예, 쉽게 네. 설명하면 지금 편의점에 사장님만 바뀐다. 사업자가 한 명은 사업자 폐업, 한 명은 사업자 신청이 되겠죠. 네. 담배도 마찬가지로 앞사람은 폐업, 뒷사람이 신청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고 예, 한 사람은 폐업과 동시에 뒷사람이 신청해서 예,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신축 상가는 틀립니다. 신축 상가는 말 그대로 그 추첨. 과정이 예, 필요 예를 들어 없다는 신축 상가에 상가 개수가 10개가 있다면 네. 10명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담배 추첨을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업자를 낸 사람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달았다든지 네. 네, 책상이 있다든지 컴퓨터가 있다든지 포스기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신축 상가 예, 구성원 중에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네. 커피로 넘어갑니다. 담배 네. 진짜 담배 걸리네요. 그야말로 담배 걸리. 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 네, 네. 커피에 대해서도 또 좀 말씀 많으실 것 시간이 같아요. 좀 네, 길목님 너무 말씀 잘하시죠. 네, 길목의 부동산 연구소 들어가시면 정말 이런 많은 자료들이 좀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